마르지 않는 걸작의 샘물. Really bad eggs. 박훈정 감독이 또 신작을 이번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내놓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은 투자받는 능력 하나는 정말 인정할 만합니다. Answer? Absolutely none whatsoever. Mark Baum really did that. When we were in Vegas, he did that. He said that. He took the call. 뭐 신세계 2부를 10년째 준비 중이다. Journey, because it is cinema, Ray. 마녀 3부작의 시나리오 구성이 이미 끝났다 등등 각종 사발을 날려대시는데 아마 이걸로 투자를 받으시는 거겠죠. I'm off to Lala to talk to the competition. 하지만 막상 만들어진 새로운 작품을 보면 그게 전부 생구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신세계 속편은 이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우니까 아주 간단하게 마녀 시리즈만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녀 1편이 나온 시점이 2018년입니다. 갓샌드, 내가 너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야. 너하고 난 레벨이 달라. 느리네, 여전히. 오늘도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들었구나. 2022년에 개봉한 마녀 2편은 그냥 똑같은 이야기에 다른 등장인물 한 명이 등장한 것일 뿐 마녀 1편에서 전혀 앞으로 나간 이야기가 아니었죠. 영화 2편을 다 봐도 여전히 이야기는 본론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겁니다. 2편 모두 등장인물의 등장 뭔 일이래? 괜찮니? 그리고 각성 그리고 전투 한 번으로 마지막엔 그럴싸해 보이는 떡밥을 하나 뿌린 다음에 영화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꼴의 쿠키 영상까지 만들어서 떡밥을 또 뿌렸죠. 걱정하지 마. 저것들이 어디로 갈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2편에서 갑자기 등장한 구자윤이 했던 말들 언니랑 같이 가자. 러닝타임 내내 주둥이를 제외한 몸의 다른 부분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던 장이 풀었던 수많은 썰들. 이름은 또 장이 뭡니까? 장이 뭐 길어서 장이야? 말이 너무 많아요. 마녀 프로젝트의 규모와 정체, 백총괄과 조연의 관계, 이걸로 제 10년 전 빚은 갚는 걸로 하시죠. 마녀 2편의 러닝타임을 절반 이상 채우던 이 떡밥들은 그 영화 내에서 전혀 설명되지 않고 결국 그 아이들이 만났네. 이제 곧 지들 엄마 찾으러 오겠구나. So what? 존재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는 다음 편으로 떠넘겨졌습니다. Listen, Dickweed. That little girl's a minor. Where do you get off showing us stuff like this anyway? 카드 할부 긁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미래의 나야 부탁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2024년 3편이 아니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폭군이 등장했는데 is that you wrote me as an algorithmic reflection of two forces that helped you become you.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어땠느냐 하면 So wrong. 아 디즈니 플러스 완전 호구됐네. 안목강이 일하면서 최고 호구일지 싶어. 마녀 1편과 2편에서 흩뿌렸던 그 수많은 떡밥들은 수습이나 해결은 고사하고 아예 여기선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훈정 감독은 놀랍게도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한 세 번째 영화에서도 시리즈죠.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피칠갑을한 소녀가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각성하고 지셨어? CG로 떡칠된 전투씬을 보여주며 악당들을 잔인하게 참교육한 다음에 곧바로 끝나버리는 이야기. 큰 얼개가 완전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이야 다르겠죠. Girl's a minor. Where do you get off showing us stuff like this anyway? 마녀 1편과 2편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야기라면 복고는 이 소녀에게 앞의 이야기를 조금 더 늘려서 붙였습니다. 역시 아빠 말은 틀린 게 없다. 평소에 아빠가 그랬거든.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가 혹시 송강호야?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사람을 죽이건 나라를 바라볼까. 시발 다 상관없다 이 말이지. 알겠어? 자, 댓글 멈추세요. 아버지가 이성민인 거 저도 압니다. 혼자 왔어? 얘라 이 등신 같은 놈아. 등신 같은 놈아. 아버지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물론 그래봐야 피칠갑을 하고 있는 졸라 짱센 소녀가 뭐냐 너? 악당을 조지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라는 점은 마녀 2편과 완전히 똑같죠. 아유 씨. 너 뭐하는 애냐? 꼬라진 이게 뭐고? 내가 뭐 이상해? 쿠키 영상까지 가보면 마녀 1편의 시작 장면과 거의 완전히 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같은 데다가 안의 내용 역시 비밀 실험, can be activated through the skin or the mucous membrane. 소녀, 피칠갑, 초능력, 학살, 야, 연모에 거기 있냐? 각종 떡밥 살포, 아주 어두운 곳을 찾아 패는 절대 피하도록 하고 그들이 널 찾을 거야. 근데 저 새끼들은 또 뭐지? 언제부터 저기 있었어? 그리고 끝. 아랫배에 힘주고 싸나 윗배에 힘주고 싸나 결과물은 똑같이 똥이죠. 똥도 그냥 똥이 아니야. 세 번째 똑같은 똥이야. 이건 진짜 전 세계 영화 역사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일 겁니다. Cut that bitch ass shit out, Mike. Bad boy, bad boy, bad boy, Mike. 자, 캡틴 아메리카를 본다고 생각해보죠. 1편 스티브 로저스가 캡틴 아메리카로 각성하고 첫 번째 액션을 펼치고 악당을 쓸어버리고 A week next Saturday at the Stork Club. 영화가 거기서 끝납니다. 오케이, 여기까진 뭐 그렇다 쳐. 본격적인 이야기는 2편에서 한다 치자. 근데 2편에서 또 다른 강화 인간이 등장하더니 각성, 액션씬 한번 그리고 1편 주인공 만나더니 I know you're nervous, and you have plenty of reason to be, but you're lying. 거기서 끝납니다. 3편은 아니고 같은 세계관을 가진 세 번째 영화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더니만 여차저차 어기여차해서 강화 인간이 되고 여기서 또 끝나.
한 영화 시리즈를 6년에 걸쳐서 봤는데 이제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본론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정상적인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마녀 시리즈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의 밤 역시 어떤 소녀가 저기요. 우리 재현이 미국 가서 수술시킬 거야. 여기선 확률이 10%도 안 된다지만 그래도 거기선 20% 가까이 된다. 길면 2-3달, 짧으면 1달. 빨리 친부모님 찾아서 골수 이식 받아야 돼. 모종의 이유로 각성하고 빛을 가불하고 악당들을 쓸어버리면서 끝납니다. 느와르 장르의 외피를 두르고 페이크 주인공으로 엄태구를 넣었지만 결국 똑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 영화가 귀공자죠. 이건 뭐 거의 남자 버전 마녀라고 봐야 합니다. 김선호가 연기하는 이 주인공은 우린 프로고 이건 비즈니스. 마녀의 주인공처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네, 물론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지죠. 저도 알아요. 뭔가 혼자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며 존나 중이병스럽고 난 프로거든, 프로. 전문가.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 프로거든. 너하고 난 레벨이 달라. 영화 최후반부에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으로 적들을 학살합니다. 마녀 1편 이후로 박훈정 감독의 모든 영화들이 사실상 동일한 얼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Triumph of mediocrity. 이 정도면은 그린피스에서 리사이클링 마크라도 좀 달아줘야 됩니다. 재활용 정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리사이클링 마크 달아서 분리수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좀 그만 보고 싶거든요. 그린피스가 아니라 이런 Piece of shit.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충 몇 가지 반발이 예상됩니다. 제일 답답하고 제일 많은 유형은 야, 뭐가 어쨌건 나는 재밌게 봤어. 이야기가 몇 번이 반복이 되든 재밌으면 장땡 아냐? 뭐 이런 반발이 있겠고요. That works. 한번 먹혔던 이야기를 끝도 없이 계속하는 거 말고 Come to bargain.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Dorma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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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훈정 감독이 잘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남의 영화에서 캐릭터와 아이디어를 막 가져다가 쓰는 거죠. 이번 폭군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아무래도 최자경과 임상일 텐데요. 임상, 이름이 임상이 뭐야, 임상이? 임상 실험이야? We're ready to move on to the next phase, human trials. Fucking horrible name. 왜 차라리 그냥 임자라고 하지? 임자하고 싶은 대로 해. 이름이 너무 성의가 없어. 내가 쪽팔려서 말이야.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암튼 임상은 이따가 보고요. 최자경 캐릭터는 처음부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쌍둥이 오빠 인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중인격 캐릭터를 영화에서 꽤 보셨을 텐데 그런데 수많은 다중인격 캐릭터들 중에서 됐어. 안 해. 야, 잠깐만. 아니, 왜 네 맘대로 결정해? 아, 뭐가? 아빠가 그랬잖아. 프락치 새끼하고는 엮이지 말라고. 변모영이 미쳤냐 너? 다른 두 인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보통 한 몸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인격들은 심하면 아예 서로의 존재를 모르거나 One which forces all his identities to confront one another for the first time. 각자 다른 시간에 발현되기 마련이죠. You're just letting yourself become Tyler Durden. 만약 다른 두 인격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다면 Remember a little accident in the laboratory? Performance enhancers. Bingo. Me. 보통 이런 식으로 영화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away. I hate you. 이렇게 아저씨가 자기 집에서 양말 찾으면서 흥얼거리는 것처럼 아, 아무거나 입어 그냥. 내가 괜히 그래? 어? 대충 입을래도 입을 게 없잖아. 입을 거 천주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 아무거나 입어 그냥. 내가 괜히 그래? 어? 대충 입을래도 입을 게 없잖아. 입을 거 천주고. 오케이, 알았다. 그게 뭐 어때서? 뭐 흔한 클리셰를 따라가지 않은 게 죄는 아니잖아. 네, 물론 죄는 아니죠. Just a mental state. 그런데 이 최자경 캐릭터가 뭐 마실래? 굳이 다중인격이라는 것이 아, 그냥 아무거나 먹어. 캐릭터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훅가시뿐인 설정이라면 동작 그만. 네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우리 자경이 이쁜 건 나도 잘 아니까 그만 울트라고 해. 눈가들 파버리기 전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아마 저라면 금고를 따거나 섬세한 작업은 자경이 하고 사람 때려 죽이는 싸움박질은 그의 오빠가 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능력 분야를 조금 다르게 설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 물론 조윤수 씨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짐 캐리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누구의 인격인지를 관객들에게 알려줬겠죠. 그렇게 하면 금고를 잘 따는 이 어린 소녀가 왜 이렇게 싸움은 잘하는지, 뒤에서 칼을 2방이나 맞고 머리에 총까지 맞았는데 저기 초당 방류량이 무려 1,500톤이라잖아.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살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날 수 있었는지도 다소 억지스러울지언정 설명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경이 총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도 오빠의 인격이 깨어나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줬다는 식으로 꾸며냈다면 적어도 이따위로 성의 없이 넘기는 것보다 훨씬 나았겠죠. 아니 뭐 칼 좀 맞았던데. 머리에 총알은 좀 스친 거. 18 대가리에 총을 맞아서 피가 터졌는데 스쳤댄다. 아니 칼빵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살았어? 여기 찔린 놈은 절대로 경험담 못 들려줍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요. 복권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께서는 애초에 이 캐릭터가 다중인격일 이유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야, 내가 할게 내가. 아니 오빠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할래. 어차피 둘 다 사이코패스의 성격도 말투도 비슷한데 왜일까요? 굳이 왜? Why? Why you so fucked up all the time? 여기는 박훈정 월드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이 존재합니다. 사실 모든 등장인물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바로 훅가시, 한국말로 센 척, 존나 까우잡네. 또는 중2병.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 개새끼야. 너 이 개새끼 운 좋은 줄 알라 이 씨발. 웃어? 배우가 니들이 날 잘 모르는구나. 존나 살벌한 척, 존나 센 척하면서 내가 알려줄게. 정신 나간 대사를 치는 거 말고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니? 아, 그냥 칼로 하자 칼로. 응? 이 캐릭터가 다중인격일 이유를 찾으라면 전혀 없습니다. No. What are you blind? 다중인격이라서 폭군 바이러스를 수용 가능했다고요? 그거 아닐 텐데요. 쿠키에 있는 이 장면으로 추측해 본다면 최자경은 처음부터 폭군 바이러스의 실험체였다라는 게 그나마 이유가 되는데 완전히 적응했네. 내가 적응력이 좀 쩔어.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앞의 세계관이 엉망이 돼요. I can't say for sure.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이건 진짜 아니겠지만 다중인격이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캐릭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 이거 말고 이건 대가리가 2개잖아. 바로 We are Venom. 에디 브룩과 베놈입니다. You died, I die. So, what culinary delights will tickle the pickle tonight? Beetle tarts and chocolate. Right, okay. 어이쿠, 그런데 폭군 바이러스를 섭취한 다음에 뭐야 이거? 뭐가 자꾸 기어 들어오는데? 소화한 최자경의 비주얼도
베놈하고 딱히 비슷하군요. 바이러스 형태로 숙주한테 달라붙는 거랑 숙주를 좀 가려서 받는다는 것도 You did not find us. We found you. Think of yourself as my bride. 상당히 비슷한데 그 와중에 얘는 약점이 빛인가 봅니다. 베놈은 소리가 약점인데 우연이겠죠? 우연일 겁니다. 우연일까요? 자, 다음은 이름이 존나 이상한 임상입니다. 이 캐릭터는 뭐 볼 것도 없죠. 안톤 슈거입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웃기고 촌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얹어놨다는 점에서부터 얼마 안 걸려. 아, 너무 많이 발랐나 이거? 아유, 이걸 또 대놓고 확인 사살을 한다. 살인을 하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 하긴 뭐 박훈정 영화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긴 하지만 곧 죽여버릴 인간한테 열심히 썰을 푸는 광경이라든지 If the rule you followed brought you to this, of what use was the rule? 그러다 언젠가 처음으로 딱 이 서 있는 기차를 봤는데 아이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순식간이에요 이게. 물론 비슷하다는 말이지 비슷한 퀄리티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안톤 슈거가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는 곧 이 영화의 주제이자 Just didn't know it. You know what date is on this coin? 1958. It's been traveling 22 years to get here. And now it's here. 안톤 슈거 본인의 규칙이 뭔지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지만 I ain't gonna call it. The coin don't have no say. It's just you. Spend trying to get back what's been took from you, more's going out the door. After a while, you just have to try to get a tourniquet on it. 이건 여기 좀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괜찮은가요? 그냥 주저리 하나만한 개소리일 뿐이죠. 아니, 애초에 입을 다 틀어막아 놓고 대화는 뭔 대화입니까? 그냥 독백이죠. 이 장면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싹 드러내도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임상이 기차를 왜 좋아하는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심지어는 조직 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Got a loose cannon here. Run a bunch of money and the other party has out his product. 조직에서 고용한 청부업자라는 점까지 비슷하죠. 야, 그 괴물 아저씨 은퇴하지 않았어? 우리가 퇴직금이 좀 짜거든. 기차 사는데 돈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 좀 줬어. 주무기로 사용하는 산탄총에 소음기를 달았다는 점도 흡사합니다. 사실 산탄총은 진압용이나 방어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리를 줄일 이유도 없고 People rely on the police to keep them safe. 소음기를 써도 소리가 많이 줄지도 않습니다. He has to do it for himself. 안톤 슈거 같은 암살자가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총이죠. 이 인간이 중증 변태라서 쓰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총기 같은 느낌을 주려는 감독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임상은 개또라이기는 하지만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적이 있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암살자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총을 쓰는 걸까요? 차라리 이렇게 자동소총에 소음기를 달아서 쓰는 게 훨씬 편할 텐데 말입니다. 왜겠습니까? 안톤 씨가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죠 뭐.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무려 리볼버에다가 소음기를 쓴다는 겁니다. Smith & Wesson Schofield 45. Think it's the best handgun in the world. 리볼버는 화약이 폭발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기 때문에 총구 쪽에다가 소음기를 끼워봐야 정말 효과가 적습니다. 물론 아주 무식하게 큰 소음기를 사용한다면 약간 효과는 있겠죠. 아니 근데 그냥 자동권총 쓰면 안 돼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알에다가 콘돔 끼는 격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멍청한 암살자가 어딨어. 결론 짓자면 이 두 명의 캐릭터는 다른 영화들에서 조금씩 가져다가 이어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차승원이 흥미진진하게 연기를 했을 뿐 캐릭터의 기초는 엉망이고 설득력도 부재합니다. 당연하죠. 제대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단 남의 거 빌려다가 훅가시 잡을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입니다. 두 편으로 끝내도 됐을 테지만 박훈정 감독의 작법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입니다. 물론 그 정도로 구린 것도 맞습니다. 사실상 세 번째 편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박훈정의 영화는 보통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피칠갑 액션 파트와 구구절절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 그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은 마녀 2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입을 다물고 액션만 해대고 얘는 몸은 다물고 주둥이만 열고 있죠. 이것이 말이죠. 골치 아픈 얘기까지 전해드리는 게 참 뭐하긴 합니다만 이 두 파트를 완전히 나눠서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현란한 편집질 덕분에 마치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듯 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만 깝죽될 수 없냐? 사실은 그게 아니죠. 범죄도시 1편처럼 3,4편은 아닙니다. Retro graphics of death off now. Make it stop. 하나의 흐름과 캐릭터로 액션과 설명을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훈정 소녀 시리즈의 액션 파트는 신인 여배우를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꼭 신인 여배우를 써야 하는가? That's a major option. 뭐 그건 모르죠. 감독이 알겠지. You do have a natural grace. 물론 박훈정 감독도 벌써 초능력자 소녀가 등장하는 영화만 4편째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액션씬은 곧잘 찍는 편입니다. It just hurts. 도대체 뭔 지랄을 하고 있는지 도통 보이질 않고 뭐 흑백요리사야 뭐야? 액션의 가짓수는 굉장히 한정적이며 중요한 액션 장면들은 온통 장면 카피로 떡칠이 되어 있지만
뭐 그래도 못 찍는 건 아닌 걸로 합시다. 이건 그래도 최악으로 못하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박훈정이 훌륭한 액션 영화 감독이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박훈정 시나리오의 바닥이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대화씬. 언제 왔어? 어젯밤 늦게. 아무 설명 없이 단순하게 이 대화씬을 한번 보시죠. 파워게임의 두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선호와 김강우가 처음 만나서 하는 이 영화 안에서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지? 내가 예술을 했어야 이런 개고생을 안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실력이 나는 일치월장이다. 그림으로 먹고 살아도 되겠다, 야. 김선호는 그림을 곧잘 그린다. 오랜만에 본다, 그치? 10년 정도 됐나? 네가 우리한테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니까 대충 맞네. 한 12, 13년 전? 둘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10년쯤 전에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너 여기 회사 소속이었지? 형은 형네 회사 소속이었고. 학교를 다닐 때 이미 둘 다 국가 단위 조직의 소속이었다. 여전히 우아하다 너. 내가 나름 교양이 있는 사람이걸랑. 김선호는 우아하다. 그러지 말고 가져간 거 그냥 다시 줘. 그거 갖고 있어봤자 한국에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해요. 그걸로 뭐 하시게? 뭘 달라고? 그냥 주라.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잘 쓸게. 글쎄 뭔지를 알아야 도와주지. 아우 새끼 진짜. 김강우가 김선호에게 뭘 달라고 하는데 김선호가 쌩 까고 있다. 야 아직 아침 안 했지? 밥이나 먹고 갈까? 요 앞에 저기 우리 학생 때 먹던 그 김치찌개 거기랑 비슷한 데 있음. 김치찌개 좋지 콜. 둘은 김치찌개를 아침으로 먹었다. Holy shit, look at that. 뭐야 갈매기야? 갈매기가 강에도 사냐? 저거 오리야. 오리야? 김강우는 오리와 갈매기를 구분 못한다. 이 중에 관객에게 쓸모있는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5번이죠. 야, 폭군 바이러스 내놔. 그냥 주라.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잘 쓸게. 형 좀 도와주라. 몰라? 그게 뭔데? 글쎄 뭔지를 알아야 도와주지. 나머지 정보들은 네가 우리한테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니까 대충 맞.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5번 정보 역시 또다시 이어지는 대화씬에서 똑같이 반복되죠. 정말 위험한 짓인데 이거. 한국 실력으로는 감당 못해 이거. 야, 내놔. 그냥 주라. 안 내놓으면 다 죽인다. 싹 다 죽이고 가져갈까? 아, 싫어. 우리도 슈퍼솔저 만들 거야. 뱃째? 그러시든가. 대화의 핵심이라고 해봐야 진짜로 이게 답니다.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화는 자국의 국정원 선배하고도 똑같이 했던 대화입니다. 국정원 식당 커피랑 토스트 맛있다. 토스트 진짜 기가 막힌다. 커피 맛집이다. 원두가 이 새끼들 원두 잘 갈았어. 그거 캡슐이다. 캡슐이야 그거. 야, 그러지 말고 내놔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가져간 거 다시 넘겨줘. 뭘?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뭘 자꾸 다시 달라는 거예요. 싫어. 스폰 붙었구나. 미국 애들. 헤드원 폴크 새끼인가? 헤드원 재팬에서 보냈더군요. 그쪽 아버들 짓이에요. 뭐 이쯤 됐음 저도 이제 도망갈 곳은 없지 않을까요? 죽을래? 야 최국장. 둘은 사실 기수가 같다. 너무 프라이 새끼 하는 거에 빠지겠다. 뭐? 어차피 너나 나나 직급은 같잖아. 똑같죠. 그 파이팅들을 하시고. 이 대화에 무슨 알맹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Almost everything. 이 시리즈에서 진주인공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김선호인데 이 사람은 시리즈 처음부터 끝까지 밥 잘 먹다 말고 갑자기 뭔 소리입니까 그게. 응 몰라 뱃째 뭘 달라고. 글쎄 뭔지를 알아야 도와주지. 라는 말만 하고 다닙니다. 형은 내가 어쩔 것 같아. 그러시든가. 대화씬을 다른 영화랑 비교해볼까요? 영화 로스트 인 더스트의 주인공 두 사람의 대화씬입니다. 관객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지 한번 보죠. The end there was pretty rough. Fuck her. She never wanted nothing to do with me anyway. She leave a will? Yeah. Am I in it? Will don't matter. 아마도 형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형 테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연을 끊은 상태였군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퍼하다가 I could help out a little if she asked. 짐짓 아닌 척을 합니다. Just robbing banks. 그리고 동생 토비는 형이 괜히 센 척하고 있다는 걸 훤히 알고 있죠. I mean nothing by it. She always hated me for standing up to him. You never understood that fighting back makes a beating last longer.
So I stopped fighting and shot that son of a bitch. 기가 막히네요. 일단 쌍따봉 한번 날리고 토비와 테너의 아버지는 마누라와 자식들을 툭하면 두들겨 패는 개종자였을 겁니다. 테너는 아마도 동생과 엄마가 맞을까봐 자기가 대들고 나섰을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맞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흉기를 휘두를 기세를 보이자 테너는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감옥에 갔을 것이고 그동안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겠죠.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자기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아들을 어머니는 끝까지 용서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생인 토비에게만 유산을 남겼고 토비는 그걸 전부 자기 아들들에게 넘겼습니다. 형은 자식이 없으니까 현명한 동생이네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각자 할 말만 하는 이 몇 줄 되지도 않은 두 사람의 대화로 우리는 이 형제의 과거, 현재, 해묵은 감정까지 모조리 알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죠. Come hell or high water, be at the bank in Childress on Thursday. Knowing them fuckers, they will close early. 모두 중요한 정보와 직결됩니다. 극 중에서 대화 씨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There's a whole series of these. 관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줘야 하고 특히 스릴러 영화는 더더욱 그래야죠. 그래서 잘 쓰여진 각본에는 노골적인 설명충이 등장하지 않고 왜? 뭐? 무의미한 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봐봐. 이게 유튜브라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걸 올려 그냥. 근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보잖아? 이러면 광고가 붙어. 이게 다 돈이야. 그런데 박훈정이 쓴 각본에는 거의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And your script ain't worth the buffalo shit on a nickel. Toilet paper script. 이런 식으로 대사가 아니라 사실상 독백을 써버린다든지 I live in Tokyo and things are always pretty much the same in Tokyo. Or maybe Korean jobs has to be changed. It's been a while. 여기서 김강호만 혼자 짓거리고 상대방의 대사는 이게 다죠. Yes, it's been a while. It won't happen again.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바로 찾아내겠습니다. 네? 네? Who? Were you fucking owl? 후카시하고 이상한 영어를 빼면 Now, I told you at the start. I don't want to have to come here and meet face to face. Remember that? 여기서 남는 내용은 Proprio così. 됐어요. 됐고 야 우리가 할 테니까 니들은 손 떼. 우리가 직접 할게. 이게 다지 않습니까? Something of a speciality for me, Mr. Saito. 뭐하러 여기까지 쳐와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문자 보내 그냥. I'm being totally honest with myself. 북가시 잔뜩 잡고 분위기만 험악하지 관객에게 주는 정보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 오히려 지나치게 잡아대는 후가시로 인해 뭐 씨발 굶고 사냐 요즘? 새 옷이야 냄새배. 관객에게 짜증만 전해주는 원래 이렇게 늦게 하세요? 런닝타임 낭비하는 대화씬만을 남발합니다. 야 너네 더럽게 못쓰는 시나리오의 전형이죠. 같은 세계관 안에서 배우를 재활용하는 것까지는 뭐 몇 명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래서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하면 안 돼요. 너무 심했습니다. 노 교수 역의 최정우 씨는 어떻게 됐대? 연락 왔어? 마녀 1편에서 무려 구자경의 아버지로 등장했었고 운동 삼아 살 사람은 돼야. 좀 전에 잠들어서 다행이네. 네 엄마 이 꼴 봤으면 얼마나 놀랬겠냐. 성사장 역의 차순배 씨는 마녀 2편에서 동물병원 의사로 꽤 높은 비중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국정원 차장 역의 이기영 씨는 It's been a while. 네? 네? 마녀 1편에서 이수석 역으로 등장했었고 우리 또 그 개고생을 했으면 뭐하는 남는 거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진행해. 악어 역을 맡았던 저스틴 하비는 마녀 2편에서 톰이라는 수다스러운 역으로 등장했었죠. You're still carrying that notebook around. What happened to the iPad I gave you? Then give me back the iPad. You don't even use it. And that was the latest model. 심지어 이 배우는 대사도 많고
Is this really necessary? 액션도 많이 해서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었는데 이걸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비슷한 역으로 또 썼습니다. 심지어 폭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아저씨는 마녀 1편에서 사료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야, 이 씨발놈아. 됐냐? 좋아? 19석 거덜낼 새끼 이놈이 이거. 이 모든 겹치는 배역들은 전부 같은 세계관 안에서 등장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Sorry, what now? 박훈정 감독은 애초에 세계관을 합칠 생각이 처음부터 없다는 겁니다. 그럴 생각이라면 절대 이렇게 닥치는 대로 마구 만들지 않죠. 디즈니 플러스가 정신이 나가서 폭군 시즌 2를 제작해달라고 해도 그 세계관이 마녀의 세계관과 만날 일은 아마 절대로 없을 겁니다. 괜찮아요. 먼저들 가요. 저라도 안 하겠어요. Stephen King could find better representation. 지금까지 던진 떡밥 하나도 회수 안 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소녀 하나 등장시켜서 피칠갑 액션 좀 하면 빨아주는 사람들은 또 빨아주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뭐하러 어렵고 복잡하게 일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세계관을 공유한다면서 사실은 배우만 공유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처럼 하더니 사실은 맨날 하던 거 하고 그저 피칠갑 소녀 원툴인 이 시리즈의 점수는 아이고야, 전망은 안 좋네. 입니다. 3편이나 만들게 하고 있어. 힘들어 죽겠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k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